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025년 손랩 AI 스터디 담당을 맡게 된 정승원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화학 쪽에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스터디 전반적인 내용은 뭐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그게 화학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예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인트로덕션을 좀 찍게 됐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배울 건지, 간단하게 AI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화학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AI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AI라는 거는 사실 이제 떤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제 컴퓨터가 그냥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게 머신러닝이죠,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예측시키는 그런 형태의 태스크를 진행하는 걸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특히 우리가 어떤 피처들 같은 걸 정해주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뭔가를 예측하는 거를 주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머신러닝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활용을 해서 보통 학습을 많이 시키고요. 기존의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어떤 리니어한 경우의 프레딕션만 가능했다면, 이제 논 리니어한 경우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안에 히든 레이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게 되면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좀 큰 차이점은, 머신러닝은 이제 저희가 어떤 피처들을 기반으로 얘네를 프레딕션 할 건지를 정해줘야 했다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처 같은 것들을 넣어주지 않고 이 컴퓨터가 스스로 그 어떤 피처들이 중요한지까지도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 게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AI들은 거의 딥러닝 수준에서 보통 피처를 주지 않고도 얘가 알아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보통 학습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 중에서 그 안에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AI 딥러닝에서 뭐 AI의 히스토리를 잠깐 보자면,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뇌에 있는 그 뉴런을 좀 컴퓨터에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는 형태로 처음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서 이제 이런 뉴럴 기반의 아티피셜 뉴럴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형태로 처음에는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런 퍼셉트론과 같은 형태의 실제 뉴런을 본따서 만든 뉴런에서 얘네가 이제 시냅스를 따라서 어떻게 신호가 전파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런 퍼셉트론 모델들을 되게 일찍 만들었어요. 1957년이니까 굉장히 일찍 만들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리니어한 프로블럼들은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XOR 문제 같이 이 OR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요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를 판단할 때 요 파란색 점, 파란색 선 요걸 이으면 요걸 경계로 해서 여기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파란색, 여기다 위에 있으면은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요 XOR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하나의 선으로는 이거 두 개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AI가 처음에 발전을 하다가 이제 약간의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AI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 백프로페게이션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풀 수 없었던 이런 비선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런 뉴럴 네트워크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 히든 레이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여기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AI에 대한 이제 혁신이 좀 시작되는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컴퓨터 사양이 현재만큼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다크 에이지를 또 이제 거치게 됩니다. 암흑기를 거치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죠. 컴퓨터 사양도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런 CNN과 같은 뭐 이미지 처리에 좀 특화된 그런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사실 이미지를 줬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요거를 구별하는 그런 태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뭐 콘테스트가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열리긴 했는데 이때 알렉스넷이 굉장히 우수한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효과를 입증을 하면서 이때부터 또 다시 우리 이 뉴럴 네트워크, 이 딥러닝 또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AI가 이런 이미지 학습 같은 데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증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아는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런 간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미지가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판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2016년이죠. 딥마인드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제 바둑으로 격파를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AI에 관한 관심사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AI가 이제 확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2017년에 되게 중요한 이 트랜스포머라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AI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제 기존에 있던 뭐 CNN이나 뭐 RNN 이런 모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자연어 처리 모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 쓰는 말들을 어떤 식으로 번역할 건지 아니면 GPT에서 한 것처럼 어떻게 생성할 건지 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델들은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또 이제 좀 큰 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과는 다르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이미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서화된 데이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GPU와 같은 컴퓨팅을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기술들도 발전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와 그런 것들 이제 병렬 연산으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CPU, GPU들이 갖춰지면서 이제 우리가 더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그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뭐 성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런 GPT와 같은 모델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도 다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나온 모델들이죠. 뒤에서 보겠지만 뭐 알파폴드도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래서 요거 이후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이런 다양한 트랜스포머 외에도 여기서 더 나아간 뭐 디퓨전 모델이나 플로우 매칭 모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제너레이티브 모델 형태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형태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화학에서 그러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요. 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인터 아토믹 포텐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포스피드와 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아톰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얘네가 가지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형태로 인터 아토믹 포텐셜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포스피드에 활용을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논문은 이제 버클리에 계신 시더 그룹에서 나온 그런 논문인데 이런 형태로 MLP 기반의 그런 여기서 이제 그래프 뉴런넷까지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그런 데어토믹 포텐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2024년에 나온 논문이죠.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재료공학부에 계시는 한승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만든 세븐넷이라는 뉴럴 네트워크 인터 아토믹 포텐셜인데요. 최근 논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리튬 배터리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잘 예측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머신러닝 이런 형태로 우리 시뮬레이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이 되고 있다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예측하는 곳에서 프레딕션하는 곳에서 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프로퍼티 프레딕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 뭐 예를 들면 뭐 호모르모와 같은 그런 간단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뭐 보일링 포인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레딕션하는 능력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자를 주면 뭐 여기 이제 사실 그래프 뉴럴넷이 발달을 하고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서
점점 이제 이 본디드된 구조들, 사실 이제 화학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디드된 스트럭처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학습할 수 있게 되면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퍼티 프레딕션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뭐 DFT나 아니면 실제 실험을 해가지고 얻어야 했던 이런 프레딕션 프로퍼티들이요. 우리 이런 것들을 쉽게 딥러닝을 이용해서 프레딕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그뭐 최근에 이제 한번 세미나를 오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그때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리액턴트에서 이제 프로덕트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형태 이런 리액션 프레딕션에 관련된 문제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딥러닝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 예측되는 것도 우리가 반응물을 줬을 때 생성물을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딥러닝 모델도 발전되는가 한편, 이 생성물을 줬을 때 얘를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해야 될지 레트로신테시스와 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푸는 딥러닝 모델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보일링 포인트에 어떤 특성을 가진 물질을 뭐 설계해줘 하면은 그런 물질들을 이제 제너레이트 해주는 그런 모델들도 다양하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프로테인 스트럭처 프레딕션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알파폴드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작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프로테인 폴딩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앞서 간단하게 말했던 그런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형태의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배웠던 그런 자연어 처리에서 썼던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 화학 형태로 이제 화학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변환시켜서 실제 이런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런 프로틴 스트럭처 프레딕션에 적용을 시켰더니 굉장히 예측을 잘하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이 되었고, 실제로 이 알파폴트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제 활용이 되면서 프로틴 스트럭처를 프레딕션 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큐러시로 이제 프레딕션 하는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딥러닝 모델이 실제 화학이나 뭐 이런 바이오피직스 쪽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이제 더불어서 작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분 중 한 분이 이제 오픈AI가 아니죠, 딥마인드에 있던 요 이제 알파폴드를 개발했던 분과 이제 로제타 폴드를 개발했던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그룹에서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께서 이제 받으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RF 디퓨전이라고 해서 로제타 폴드의 다음으로 나온 그런 모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디노보 프로틴 디자인에 특화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알파폴드나 로제타 폴드 이런 것들은 프로틴의 스트럭처를 이제 프리딕션 하는데 그쳤다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프로틴을 주면 그거에 바인딩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제너레이트 한다든지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을 디자인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내가 다양한 형태의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프로틴을 디자인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쉽게 이제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RF 디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디퓨전 모델, 나중에 실제 스터디 들어가면 좀 더 배우겠지만 이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우리가 실제 원하는 어떤 스트럭처를 가진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3년 논문이고 이제 재작년에 나온 논문이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크게 이제 AI가 발전을 했고, 이제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 그 다음에 화학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이 프레딕션 어큐러시를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프레딕트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스테이트 같은 것도 한번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그런 요런 형태의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아니면 트랜지션 패스 같은 것도 샘플링하는 형태, 그래서 이넨스 샘플링을 이제 이런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도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이제 예측하는 걸 제너레이트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것도 이제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스트의 김우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2024년 작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딥러닝이 화학에 실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AI라는 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화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 AI 뭐 머신러닝이 기본적으로 이론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습을 어떻게 좀 배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실제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해봐야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베이직 그 다음에 실습 관련된 부분을 조금 배워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다음에 뭐 오버피팅 레귤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뭐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해당하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이코더 아니면 이제 아까 말했던 트랜스포머, 어텐션 메커니즘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인 디퓨전 모델, 뭐 플로우 매칭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부분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실제로 로스 펑션이나 옵티마이저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뭐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건지,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뭐 배치랑 미니 배치가 어떤 건지 그것들을 넣었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 뭐 1DB와 같이 우리가 실제 로스가 어떤 식으로 뭐 줄어들고 있는지를 실제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와 같이 이제 실용적인 부분과 이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좀 같이 해서 좀 스터디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로 여러 가지 이제 이그젬플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 이제 어사이먼트로 좀 나갈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뭐 엠리스 데이터 셋 이게 0부터 이제 9까지의 숫자를 이제 예측하는 가장 이제 초기에 나왔던 그런 데이터 셋인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뉴럴 네트워크를 좀 익혀보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실제 우리가 제가 화학과다 보니까 화학 물질과 관련된 이런 실제 물질들을 뭐 제너레이트 해보는 그런 뭐 VAE 제너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프 뉴럴 넷을 이용해서 실제 아톰 스트럭처를 줬을 때, 몰레큘 스트럭처를 줬을 때 뭐 DFT 에너지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분자들을 이렇게 제너레이트 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머신러닝 기반의 포스필드를 개발을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해 본다든지 하는 형태의 이런 이그젬플들을 파이토치 기반으로 해서 좀 실습을 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그 스터디 시간에 조금 더 어떤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갈지는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스터디 전까지 이제 좀 해와야 될 게 이 파이토치를 인스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커맨드들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써놨고 실제 콘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이토치를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이썬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다 보면 각각의 이제 버전에서 약간 크래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냥 아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파이토치를 설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의 새로운 뭐 토치라는 형태의 이름을 가진 environment를 만들어서 파이썬 뭐 3.11 버전으로 해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 토치 environment를 액티베이트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이 토치와 토치 비전을 인스톨하는 형태로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인스톨 할 수 있고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좀 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터미널 창에다가 저는 사실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 honda create and 저는 이제 이 톨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뭐 톨치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토치라고 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버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컬렉팅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서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시면은 얘가 이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쭉 받아와가지고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이 파이토치 테스트라는 이 인바이러먼트를 받아서 여기 있는 다양한 이런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프로시드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인바이러먼트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source
액티베이트 토치 테스트를 해주면은 이제 요 인바이러먼트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게 이제 토치와 토치 비전 요거를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pip 인스톨 해주시고 토치 비전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쭈루루룩 막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걸리니까 지금은 제가 미리 설치된 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설치가 잘 진행됐는지를 뭐 확인을 해보시려면요. 뭐 이런 식으로 토치를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주시고 지금 임포트 했는지만 임포트가 잘 됐는지만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토치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파이썬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랙티브 모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임포트 토치를 했을 때 얘가 잘 불러와지면은 정상적으로 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토치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좀 잘 얘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싶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import math 뭐 이런 것들 해보고 뭐 간단한 뭐가 있을까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잠시만요. 그치. 잠시만요. 그래서 뭐 파이토치가 잘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뭐 임포트 토치 이런 것들 해보시고 네 실제 뭐 토치.버전 안 되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봅시다. 지금 뭔가 네 제가 파이썬
토치 2025로 해놨는데 이제 파이썬이 다른 곳에서 가져와져서 그랬던 문제 같네요. 잠시만요. 원래 여기에 있는 파이썬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네, 뭔가 지금 실행이 잘못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임포트 다시 해보면 지금 토치점 네, 임포트 토치를 하는데 자꾸 여기서 여기 있는 토치가 가져와져서 그랬던 문제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하다니. 자, 토치점 버전 이렇게 다시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현재 토치 어떤 파이토치가 깔려 있는지 저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GPU를 하나 할당 받아가지고 서버 1번에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토치 디바이스에서 이제 CUDA 0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torch.cuda.is available 이걸 해봤을 때 틀고 나오면 지금 GPU가 잘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GPU 할당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true로 뜰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메인 서버에서 진행을 할 거면 거기에는 GPU가 할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제 false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서버에서 이제 돌리실 때는 좀 더 빠르게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GPU를 활용해서 돌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버의 GPU를 할당을 받았을 때 GPU가 잘 할당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CUDA가 잘 뜨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여기 이제 잘 실행이 된다 하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깔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서 설치까지만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저희 AI 스터디 하는 사이트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리얼들을 좀 올렸습니다. 뭐 텍스트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홈페이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GitHub 레퍼지토리도 있고,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있는 그런 뭐 렉처 같은 것도 있고요. 것들을 좀 올려놨으니까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들으면서 좀 스터디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스터디까지는 한번 요걸 보시고 이런 식으로 설치까지만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